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어젯밤부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방송 통해서 그 해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같은데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요즘 시장도 재미도 없고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만 보다 보시니까 또 굉장히 또 춥죠.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하는데 자 그래도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이 추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지금 당장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뭐 무조건 뭐 수익을 본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관망하는 시장도 있어야 되고 좀 이제 버티는 시장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코인 대통령님이셨고요. 코인 한수님 인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는 매일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새벽에 잠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또 반등 지켜볼 수 없지 우리 또 차익 실현해야지 라는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장 자체가 확실히 반등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조금씩 그래도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또 이슈들이 뭐 미국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최근 또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슈들, 파월 의장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어제는 또 이제 물가 지수가 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시장이 또 반등할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시장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는 됐죠 어제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예전 같은 시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딱 이제 예측한 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예측한 시장이 나왔네라고 했는데 또 하락을 하죠. 좀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자, 일단 미국의 물가 지수죠. 폭등했습니다. 40년 만에 폭등을 했다. 라는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자, 일단은 이 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해주면서, 이제 뭐 3월 달에 있을 뭐 기준금리의 인상이 뭐 80% 정도, 뭐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이슈까지도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이제 불안한 시장을 또 연출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는 것과 시장이 오르내리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있겠다. 아니면 또 누가 뭐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뢰 그냥 있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가 지수는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랑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과 그 결을, 함께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물가 지수 그다음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식이 아니고 코인인데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뭐 주식 뭐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또 봐야 되느냐? 네, 머리 아프게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주식과 결을 같이 한다고 했죠. 제가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주식보다 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겠죠. 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자, 2021년 작년이었죠. 작년 말 미국의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뭐 유례 없는 산타랠리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폭등을 뭐 보여주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얻어가면서 굉장히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좀 들어 누우셨죠. 예, 그래가지고 좀 재미는 없었는데 자 아무튼간에 기대는 많았어요. 기대는 많았는데 자 무슨 일이 나옵니까? 금리랑 환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 금리랑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금리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바로 그 예금, 채권으로 그 돈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요.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값이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왜? 똑같은 가격인데 자기네들 돈 달러로 바꿔버리면 더 금액이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1달러인데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가면 1.5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올라가죠. 당연히 매도를 하면서 주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들어 누웠죠. 산타 할아버지가. 자 그렇게 되면서 좀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 영향을 받아주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고위험 자산이 암호화폐에서 당연스럽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파동 크게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좀 모아야 되고 비축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쭉 떨어지다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갑자기 2시간 뒤부터 갑자기 빡빡빡 뛰어 오르고 뭐 작년 5월달 시장은 그랬습니다. 그죠? 5, 6월 확 떨어지더니 갑자기 V자 반등을 확 찍어 올라갔죠.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힘을 모으고 비축을 해야 돼요. 시장은 지금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뭐 물가지수가 갑자기 뭐 얘기 나오면서 물가지수가 굉장히 40년 만에 큰 폭으로 폭등을 해서 좀 힘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역시나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뭐랄까요,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 뭐 부푼 꿈을 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확 갖다 찍어가지고 막 내가 퇴사를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관망을 해야 되고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지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다가는 제가 갖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 까먹으니까요. 지금 관망하면서 이제 뭐 손실을 보신 부분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복구해야죠. 그리고 뭐 항상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내 투자하다가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투자금을 움직이진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 환율이 시장에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특히나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악재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 경제 더 이상 공격적인 부양책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대차 대조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소를 하는 시기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진행과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기정 사실화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파월은 11일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금리 인상 횟수가 느냐 마냐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이슈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파월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 패드가 추구하는 높은 고용률을 방해하는 큰 요소다 라고 해서 이걸 좀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또 말하기도 했죠.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했던 이 연준의 공격적인 부양책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파월은 연준이 올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이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회복기에
비해 더 빨리 시작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끝내겠다라는 내용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착수를 언제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뭐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조금 언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은 확실하지만 그 금리 인상 획수가 언제, 몇 번일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월은 이제 연준 정책결정위원회에서 이제 멤버들이 올해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데 몇 차례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회의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했고요. 일단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대처 스탠스를 좀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가 많이 좀 건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정책이 이제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빠른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대차 제조표 축소 등 지난주 공개했던 FOMC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회상하고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미 매를 먼저 맞아 버렸기 때문에 이 파월의 청문회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뭐 오름도 없었고 내림도 없었죠.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저희는 조금 그냥 대충 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날 어제죠. 일단은 저희가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과 주식이 나란히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면 시장이 그래도 받쳐주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거리가 앞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횟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젯밤에 또 이 10시 30분에 이제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7% 상승했다라는 거는 40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보여주는데도 시장은 아무렇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 걸 좀 보면서 시장이 미리 좀 대처를 하고 우리보다 빠르게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냥 좋은 뉴스가 나와도 나쁜 뉴스가 나와도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구나. 더 나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잘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7% 시장이 일단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죠. 그런데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면서 시장이 10시 반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이 저희는 발표를 10시 반을 넘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한 10시 반, 9시 반부터 시장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분들 보면서 확실히 정보력이 빠르고 더 대처를 우리보다 일찍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주 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정책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책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욕을 먹었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좀 괜찮은 암호화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준의 입장과 파월 의장의 입장 한번 정리해봤고요. 특히나 이 시장의 가격은 역시나 선반영과 기대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또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호재는 아닌데 아까 이제 악재 얘기하다가 뒤에 못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일단 좀 나눠놓긴 했어요.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닌데 일단 뭐 우리 코인하우스 전문가님도 또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금리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상승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올라가는 거는 금리와 물가만 상승하고 내 스트레스만 상승하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빅2라고 하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거 두 개가 상승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미국 3대 지수죠. 미국 3대 지수도 역시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악재를 좀 얘기를 할 때와는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항상 데드캣 바운스. 조심해야 되죠. 자, 데드캣 바운스 조심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뭐 V자 반등을 찍어 올라가면서 반등인가 회복 시작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꼬꾸라집니다. 이런 걸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내려갔던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뭐 이런 금리나 뭐 이제 물가에 대한 폭등 이런 이슈로 좀 이제 슬쩍 빠지는 움직임 보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움직임을 그렇게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네. 나도 태워볼까? 이 생각으로 왔다가는 내 계좌 다 탑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봤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바로 태운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거에는 대비가 필요하죠. 데드캣 바운스 대비해야죠. 그죠? 태웠다가 꼬꾸라지면 또 손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등을 보면서 올라갈 거다 매수했다가 다시 손실 보면 멘탈이 날아가죠. 그죠?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건 정보력 뭐 이런 다 중요하겠지만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이 반등을 유지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올라가다가 그죠? 이틀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음봉 달고 있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내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뭐 360만 원, 뭐 380만 원 샀다. 근데 지금 400만 원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지금 400만 원, 뭐 올라가 떨어지고 내가 380만 원, 360만 원 샀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샀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10만 원에 샀다. 어제 꼭대기죠? 410만 원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또 손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계좌 또 파란색으로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항상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죠? 다른 사람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항상 매매 패턴이 이래요. 막 내려갈 때 이거 더 크게 손실 보기 전에 팔아야 되겠어. 딱 팔죠. 근데 어디서 팝니까? 바닥에서 팔아요. 바닥에서 파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하죠. 반등하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좀 지켜봐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보다가 오르네 하고 이제 매수하고 떨어지네 하고 매도하고 이거는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팔면 그죠?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뭐 CCI, 뭐 RSI, 뭐 그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 뭐 등등등 많죠. 그런 거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런 분석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석 안 하죠. 왜 그래요? 그런 분석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되면은 뭐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이런 분석이 따다닥 뭐 시스템 돼 가지고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올라가자 내려가자 이게 아니죠. 그죠? 항상 지표는 후행성입니다.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그 지표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분석 좋아요. 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100% 의존하면서 매매했다가 손실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항상 한 발짝 뒤로 좀 내가 뒤늦게 움직여야 돼요. 막 진짜 뭐 바닥에 사가지고 저 위에 끄트머리에서 팔아가지고 뭐 120%막 상승해갖고 수익이다. 120% 수익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중간에 사갖고 중간에 팔고 80% 수익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좋단 말이에요. 20% 수익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지금 뭐 반등을 주고 빅2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주식 3대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고 시장을 관망한 다음에 상승이 되는구나. 뭐 지지라인 때 지지했구나.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익 볼 수 있어요. 그죠?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좀 매매를 하는 좀 습관을 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멘탈이 좀 남아납니다. 왜냐면 롤러코스터 잘못하면 멘탈 다 부서져요. 그러면 매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반등을 조금 이제 좀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향후 다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무거운 손가락과 뚝심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는 점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의 반등이 대득회 바운스일 수도 있고 진짜 반등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향후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의 호재는 일단 회복하는 경제와 이제 활발한 NFT 시장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앞에서 이제 코토형님이 말씀하신 이제 지표를 통한 분석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약간 조금 뜨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경계를 하고 좀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자흐스탄 이제 채굴 업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LPG 상한제를 폐지를 함으로써 LPG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정부 너희 때 안 되겠어. 너희 인터넷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 사태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었었죠.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세계 2위 허브 아닙니까? 채굴 허브 시장인데 인터넷이 끊기니까 채굴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해시레이트가 줄고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에 좀 영향을 줬었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80%에서 90% 정도 다시 채굴량을 회복을 했다. 우리 일주일 안에 최소한 그 전에 해시레이트까지는 복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FT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NFT 또한 또 빠지고 갈 수 없죠. 자, 이 NFT에 보시면 모든 게임사, 웬만한 게임사들은 이제 NFT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FT 참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참여할 인력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들도 지금 한창 좀 활발하게 우리 이 앞으로 NFT 사업 영역, 블록체인 영역, 이 메타버스 영역 넓혀야 되는데 너희 전문가들 필요하니까 빨리 좀 지원해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서 차세대 다음 직업, 유망한 직업은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NFT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전에 이 NFT 관련해서 앞으로 미술 시장, 예술 시장, 음악, 뭐 영상 등등 여러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인 예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술 시장 계속 점차 현재 미술 시장과 음악 시장 등등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 시장이 제가 조금 좀 좋게 봤었어요. 어떤 느낌인가? 나는 지금 이제 예술가들이 점점 참여하고 미술가들이 참여하면 시장이 커지고 이제 네임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더 활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한 사진 작가를 통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사진 작가한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NFT 작품 발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작가는 좀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의 그 상상력을 좀 더 펼칠 수 있고 보안성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 NFT 좀 유망하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이 미술가들과 사진 작가들도 다 좋게 생각하구나 하면서 이런 식의 좀 오픈된 마인드면 이 NFT 시장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이걸 수집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같은 현재 미술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좀 방식이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NFT 시장은
저희가 쉽게 뭐 오픈시 같은 마켓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진입 장벽이 다소 많이 허물어지고 낮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NFT 시장, 제가 최근에 이 NFT 시장을 한번 보면서 타이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어 사진을 왜 쪼개놨지? 이걸 왜 나눠놨지라는 조금 제 이 미적 감각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진이 그리고 NFT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이걸 나눠놨을까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 훼손이 되니까요. 근데 NFT는 이거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좋아요. 이 부분만 좋으니까 이거 간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NFT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동성 있고 굳이 내가 이걸 다 사지 않더라도 나는 NFT를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NFT가 세간에 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거품이 아닌가? 물론 저도 처음에 이 NFT가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서 이거는 좀 거품이 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품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품이 없으면 너무 처음부터 체제가 잘 잡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거품도 나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체제가 조금씩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좀 체제가 잡히고 어떻게 진행했을 때 그게 거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채굴량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있었고 이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더불어서 NFT 관련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하는 게 자꾸 비트코인 뭐 큰 것들만 하는데 네. 뭐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메디블록이나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거 뭐 이제 상장을 했죠. 빗썸에 상장하면서 좀 큰 움직임 보였는데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원고를 보냈을 때는 그런 이슈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볼 특징주는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을 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거 두 가지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으로 따지면 어떤 테마나 섹터의 대장주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테마 섹터가 굉장히 수많은 테마 섹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장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테마 섹터가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 네, 이런 거 딱 있고 대장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특징주로 보는 게 정말 큰 이슈가 있거나 그다음에 정말 큰 상승과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항상 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건 이제 제가 저번 주까지 해서 비트코인 봤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볼 건데 자, 비트코인과 움직임이 비슷해요. 움직임이 비슷하고 왜냐고 한다면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큰 움직임도 크게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좀 크게 움직여야
그다음 나머지 시장들도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더리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다. 그다음 비트코인 암호화폐 고래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지갑에 뭐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집을 한다거나 기관들이 또 매집을 한다거나 등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매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매집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우리가 매집해야 될 건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뭐 그냥 어바웃 잡겠습니다. 가격이 5천만 원 어바웃 잡았는데 이제 뭐 최고점까지 갔던 게 역대 최고점이 8천만 원이죠. 네, 8천만 원이에요. 자, 거기를 뚫고 1억까지 간다고 합시다. 1억 갈까? 갈까 이게? 자, 과연 갈까라고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한다면 100% 수익이겠죠, 그죠? 매집을 우리가 뭐 진행을 한다고 해서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인대가 1억이에요. 지금 사서.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400만 원 좀 고선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800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 수익 얻을 수 있는 구간 라인 때 600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한다고 한다면 기관들이나 이런 거 같이 매집을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뭐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비트코인을 뭐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고래들이 조금 매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겠죠. 뭐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비트코인과 결을 같이 하는 이더리움을 좀 매집을 한다거나 혹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아직 이슈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2.0에 대한 이슈 아직 있습니다. 2.0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뭐 많은 분석가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투자회사의 CEO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뭐 1,000만 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이더리움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역시 좀 그래도 기술력이 조금 이제 노후됐다, 뭐 옛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확장성의 문제, 속도의 문제 등등,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체인 없이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좀 제한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있고요. 2.0이 되면 확장성도 1000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집을 뭐 이런 뉴스를 좀 많이 접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매집을 뭐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할까? 라고 생각하실 때는 매집 아니면 이왕이면 이더리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시고 차트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좀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뭐 비트코인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왔다 갔다 여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큰 상승을 보였어요. 모든 코인이 그래요. 작년 한 해 정말 큰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5월달, 6월달 기준에서 또 떨어지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11월달, 10월달, 11월달에 최고점 한 번 더 갱신합니다. 거의 600만 원 선까지 올라가죠. 600만 원 안 되고 58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딱 찍어주고 나서 지금 쭉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지금 6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이 400만 원이에요. 그죠? 한 50%는 아니고 한 40, 30% 정도? 하락을 좀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또 아까 이제 제가 악재 호재 얘기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매집을 한다고 사세요가 아니라 대드캡 바운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그전 차트 볼까요? 자, 내려가죠. 밑골이 엄청나게 달리다가 올라가니까 사야지 내려가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또 지지하고 양음양 패턴 사야지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리저 밴드 하단을 찍고 상승 사야지 내려가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또 올라가네 금리 사야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반등이 유지가 되는 걸 봐야 되고 지지와 저항 라인 돌파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CCI, RSI 다 봐도 좋습니다. 어떤 걸 봐도 좋아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뭐 지표가 상승을 얘기해 준다. 지금 확 갖다 찍지 마세요. 확 갖다가 매지 마세요. 조금씩. 매집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를 이걸 한 10만 원 정도 써서 사야겠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10,000원씩 사는 겁니다. 조금씩. 그죠? 그렇게 사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라인 대가 지금 현재 라인 대에서 봤을 때는
이쪽 라인 420만 원 라인이에요. 420만 원. 그죠? 420만 원 돌파해서 어디 라인 때 안착해야 되는 440만 원 라인 때 안착을 하면 이제 좀 반등의 실마리가 잡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반등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420만 원, 440만 원. 420 돌파해서 440만 원 정도 안착을 해주면 이제는 뭐 반등의 실마리가 좀 잡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확 갖다 찍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매수할 때는 이런 시장, 뭐 지금 막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는 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장, 상승장, 이런 시장이 아닌 이상은 매집을 하는 겁니다. 확 갖다 찍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시장의 추이를 보고 올라가면 더 사고 내려가면 내가 어차피 소액 샀으니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전략들 잘 세워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매집, 분할 매수의 중요성까지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분석해봤고요.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원래는 제가 오늘 이더리움을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뺏겨가지고 제가 오늘 다른 코인인 카바를 들고 왔습니다. 또 카바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암호화폐 해였다면 올해는 좀 디파이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해가 되지 않을까, NFT 포함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디파이 토큰이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이 디파이에 예치된 암호화폐 규모 또한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디파이 시장의 추세로 봐서는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너희가 금리 인상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디파이 시장과 관련이 있는 카바, 이 카바의 내용인데요. 자,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날 카바 9 메인넷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카바부터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저희가 아는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 기반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암호화폐를 담보로 그다음에 뭐 USD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러는 모습을 그런 기능을 하는 코인이죠. 자, 저번 달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테스트가 너무 잘 돼서 이번 달에 그러면 이 테스트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반영해도 되겠어? 그래서 반영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인넷이란 게 뭐냐면 기존의 사용 플랫폼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넷을 거치면 이제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뀌는 거죠. 자, 카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아까 코트님 말씀을 들은 거 좀 뜨끔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해야 할 건 하니까요. 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구름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름 위에 좀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 구름 자체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을 뚫고 올라오기가 어려운데 그 올라왔을 때 거기서 조금 유지를 해준다라면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름 위에 조금 올라와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도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표상으로 봤을 때나 뭐 MACD나 CCI 등등 봤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금액 지금 5,93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매수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 팔아야 되나, 혹시 이게 지금 더 떨어져서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걱정을 하신다면, 저는 이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그 가격 전까지는 들고 계셔도 좀 관망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5,855원 정도고요. 그게 깨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다음 박스권, 지금 6,15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기 때문에 또 6,15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면 그 다음 박스권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코인 전고점까지 혹은 그 전에 많이 떨어지기 전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파이 코인이자 메인넷 런칭 이슈가 있는 카바 살펴봤고요. 특징주이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오늘 또 이제 좀 매수 코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지금 사면 안 되고 뭐 그런데 또 추천코인 또 추천해야 되니까 또 사긴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것저것 보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누사이퍼 코인인데 이 코인이 뭐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던 어차피 코인은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인이 뭘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누사이퍼의 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엄청난 폭등을 상승하고 나서 보였죠. 그죠? 400원대 상승해가지고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보게 되면 9,000원, 10,000원, 그죠? 요 라인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쭉 떨어지고 나서 하락만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한번 툭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번 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결국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추세가 하락이라는 얘기죠. 추세가 하락인데 이런 코인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말에는 떨어지고 연초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올라가지 못하면 뭐 1월부터는 상승이 좀 온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슬슬 상승을 하려고 하죠. 밑에 바닥권에서 슬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떨어진 거, 두 번째가 안 올라간 거. 이것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냥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보면 뉴사이퍼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낙폭이 크다,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또 충족을 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내려가다가 여기 뒤에는 좀 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제 큰 양봉이 올라갔다 윗골 달고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뭐 볼 의미가 없죠. 여기서부터 보면 내려가다가 지지라인 형성하다가 반등 줬다가 이탈돼요. 그리고 또 지지라인 또 형성했다가 반등했다가 이탈되고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자,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막 엄청난 나 막 코통 코인이다. 근데 엄청난 뭐 내재된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세를 쏟아 부어도 문제가 뭐냐?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올라가다 윗골다고 떨어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코인 시장은. 그냥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호재가 있고 해가지고 뭐 이틀 연속 상한가, 뭐 4일 연속 상한가 뭐 간다고 치더라도 뭐 코인은 뭐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냥 막 올라가다가 그냥 시장이 못 받쳐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시장은 다 파란색인데 이거 혼자 빨간색이에요. 팔고 싶죠. 왜냐? 얘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타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 라인 때죠. 예, 지지라인 형성했다가 반등했다 떨어지고 다시 지지라인 형성했다가 반등했다 떨어지고 이탈돼 버리죠. 그리고 저항 라인 대를 써버려요. 거기가 어디다? 1,000원 라인 대예요. 이 1,000원 라인 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그 전에 없었던 지지 라인 대 뭐 730원 딛고 올라오고 지금 살짝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800원 라인 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라인대가 바로 800원 이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지 마시고 800원 이하에서 사세요. 8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지금 806원인가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밑거리 달고 반등은 했어요. 좀 차트를 키워볼게요. 자,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죠? 오늘 여기서 내려갔다 미골 달고 반등은 줬지만 여기에서 바로 다음 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의 나 자신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몰라요. 여기서 음봉이 달지 양봉이 달지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만약 이거를 내일 양봉이다 음봉이다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800원 이하 내려가는 거 보고 사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손절가 있어야지. 어디서 손절 치느냐? 730원 라인대. 왜? 내려갔다가 밑골 달았던 라인대가 370원 라인대입니다. 여기를 밑골 달지 못하고 그대로 이탈해서 내려간다? 손절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목표가 어디냐? 1,000원 라인대 중에가 1,000원 라인에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도 1,000원에 팔면은 뭐 1,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라인에다 팔아야죠. 바로 1,300, 1,400원 라인 때 여기다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반등 치고 올라가서 1000원 라인대에서 여기 돌파해야 되겠죠. 저항 라인이니까 돌파하고 나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주면 1,400원 찍고 매도하고 위에 윗골 달고 내려오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죠. 1,400원 팔면 되니까. 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봤을 때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면서 목표가는 길게 잡고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소액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가격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코인이고 이때 당시에 사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손절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코인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오늘 코인 파워레저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조금 앞에 어떤 코인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 이 P2P 에너지 이제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어도 누구나 이제 에너지를 그다음 판매할 수 있는 코인이죠. 등등 매우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이제 즉각적인 P2P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서 좀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파워레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코인이기도 한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한데 올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인 걸로 아는데 혹시나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이 파워레저 코인이 좀 엮인다라면 또 상승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파워레저가 아침부터 조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원하는 기세를 좀 뚫어준다라고 하면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코인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메디블록과 1인치가 일단 이슈가 있어요. 이 빗썸에 상장되는 이슈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달리던 애들이 조금 빠지면서 그 물량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시작가와 손절가,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 이렇게 구름구름 하는데, 자, 일단 구름인 이제 810원을 조금 뚫고 그 위에서 놀아준다라면 저는 진짜 매수를 권유를 드릴게요. 810원 이상일 때 조금 더 올라가서 810원을 지지로 받고 왔다 갔다 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83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여기 녹색 선이 62평입니다. 62평. 62평을 뚫고 내려가는 라인이라면 손절 봐도 되겠다. 그 밑에 보시면 지표상으로는 제가 항상 들고 올 때마다 지표가 좋은 걸 들고 오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표라도 좋아야 그 코인에 뭔가 이렇게 기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인 매수를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좋을 때 매수하셔라. 그때 매수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그때 조금씩 매도가 변경이 되겠지만 좀 더 잘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코인 파워레저였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메디블록과 1인치 네트워크로 좀 자금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바라보고 좀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과 함께 매도가와 손절가 다 지켜주시는 게 지금 또 위험한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모바일 버전 아니고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장 불확실성 해소
횡보장에서 매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지금 바로 또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과연 이게 찐 반등인지에 대한 해답이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 대응 전략을 잡는 것도 늦지 않다.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과연 지금이 반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시점으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